예, 주민소장 황원입니다. 네, 차승현입니다. 네, 이게 이경선입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화면을 보니까 둘이 너무 검하고 그러네. 엄청 하얗네. 메이크업을 좀 해야 될까? 비비 크림 바릅니다. 저도 비비 바릅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욕 먹는다니까 집에서 좀 바르고 다니라고 하는데 안 바르고 다니는 내가. 방송에 대한 A잖아요. 그러니까요. 좀 두 분도. 아니 어쨌든 너무 와 차이 많이 나네. 진짜 많이 나네. 네. 어쨌든 지금 뭐 방송국에 지금 고소 고발 복이 터진 것 같습니다. 저만 아니면 돼요. 그러니까 아 누구? 지금 방송 그 서대문 라디오로 모 시의원이 예, 고소했어요. 저 잘 유튜브, 아시는 예. 그 시의원이. 제가 잘하는? 예. 그 동네 그 동네 시위는. 그 동네 아 시의원. 저희 제 지역구 제가 네. 사는 곳 네. 어쩌다가 유튜브 그 서울시 의회에서 발언한 내용 가지고 유튜브를 만들어서 올렸더니 네네네. 고소했대요. 그래서 다음 주에 뭐 그때 뭐 발달장애인 관련. 발달장애인 네, 그러니까 네. 한 적이 없다. 뭔지 모르겠어 나는. 그러니까 가봐야지 알아 지금. 왜 고소를 했는지도 모르겠어. 아니, 뭔지 모르겠어. 이제 좀 잠잠해진 것 같더니 또 다시 불꽃을 피우면은 어쩌자는. 그래서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또 이번에 좀 엊그저께 우리 오늘 이제 주제인 네. 내용 가지고 관련해서 당사자가 고소 고발하겠다. 자꾸 더 얘기하면. 근데 뭐 오늘 또 방송하는 거니까 고소 고발 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고소풍년. 네. 그럼 저희 셋이 다 걸리는 건가? 발언 수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렇죠. 발언 수에 따라 다르죠. 저는 뭐 사실 솔직히 고소를 당할 거라고 저는 수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 팩트로만 얘기하면 되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입니다. 아유. 우리가 이제 꼭 오늘만 아니더라도 지금 몇 번째 공단 갖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유 진짜.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제 서대문 지역 대책위가 발족을 했습니다. 그렇죠. 개혁신당도 들어가 있고 민주당도 들어가 있고 진보당도 들어가 있고 정의당도 들어가 있고 민주노총 있고 뭐 쭉쭉쭉 다 있죠. 이렇게. 네, 지역 많은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고 서부 지역의 이제 노동 단체들 또 서대문 마을넷이나 서대문 노동시민 네트워크 그리고 정당들 이렇게 지금 쭉 함께하고 있고요. 발족 기자회견은 한 30분, 40분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자회견을 서대문 구청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사무실 있는 문화체육회관 앞에 가가지고 마무리 발언까지 하고 끝냈습니다. 분위기는 어땠어요? 너 뭐 투쟁의 시작 분위기가 늘 힘차고 밝죠. 근데 이제 보니까 뭐 집회 신고를 해서 그런가 경찰들도 기자회견인데 집회 신고를 했어요? 요즘 이제 기자회견도 집회 신고 해야 돼? 아니 그거 그냥 하는 게 더 편해요. 하는 게 편하기 그럼 때문에 그러겠다. 하는 거죠. 괜히 나중에 시끄러운 것보다. 또 와서 뭐 또 저쩌고 하니까. 이거 기자회견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막 그거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제 그래서 했고 그랬더니 뭐 경찰분들도 구청 앞에 이렇게 조금 서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네, 뭐 네. 하는 게 나은 거죠. 그리고 이제 구청에 갑자기 제가 아는 공무원이 나와서 열심히 뭘 적고 뭐 이러길래 아니 뭐 직책이 뭔데 여기 나와 계세요 했더니 이제 예산이더라고. 예산? 예. 아니 예산인데 왜 나와서? 이게 이제 공단을 관리하는 아. 팀이에요. 예산에서 공단을 관리해요? 네네. 아, 문화체육과에서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 아니 이게 문화체육 관련된 부서도 있고 그러니까. 주차장 부서도 주차장 있고, 부서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예산팀에서 그 공단에 전출금을 이제 보내니까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약간 그때도 이제 추경할 때도 그때 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 공단이 너무 일이 많은 거고 사실은 이게 그 상임위도 이렇게 걸쳐 있고 과도 막 걸쳐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약간 그렇죠. 어느 날 그 예전 변옥진 이사장님 오시면서 일이 굉장히 그 도시관리공단으로 일이 많이 넘어갔었던 거죠. 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기획재정국장이 아마 당연직 이사인가 그럴 거예요. 맞아요. 공단에. 네.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뭐 일단은 지금 거기 있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주로 이제 노동 탄압이거나 갑질이거나 약간 이런 내용들이 많았었다라는 거 들은 것 같긴 이제 한데. 지역 대책의 플레임이 서대문 도시관리공단 부당 노동행위 근절 해고자 복직을 위한 서대문 지역 대책위. 왜 이렇게 길어요? 잠깐만 다시 한 번만 해줘. 미안해. 좀 짧게. 간신히 했는데 더 좋아.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부당 노동행위 근절 해고자 복직을 위한 서대문 지역 대책위원회. 아, 뭐- 우선 노동위가 있고. 행위에 대한 건 다 나열하셨네요. 네, 그리고 원래는 해고자가 이제 있고. 조금 뭐 노사관계 정상화 이러는데 너무 띄면 그건 그건 그렇죠. 아니야. 네. 그래서 확실한 걸 짚고 가자 했고 얼떨결에 제가 공동 대책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
큰일 맡으신 어디 거죠? 어디가 지금 공동대책위원장? 이제 서대문 노동시민 네트워크가 이제 주민의 대표로서 함께 지금 대책위원장 제가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당사자인 이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제 노조, 이게 그 이제 노조 지부장, 지부장, 예, 이제 서대문 공단은 지회장이에요, 지회예요. 지회겠지. 예, 지부가 아니라 지회. 서부에 지부가 있고 그건 서대문 마포 은평을 다 아우르는 거기 지부장님이 이제 마포 공단의 뭐 지회장님이신 것 같은데 그분하고 그 다음에 민주노총 이제 소속이다 보니까 민주노총 서부지구 지부장 이렇게 세 명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케이 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얼떨결에. 뭐 그러네. 논리 정연하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기자님 때는 뭐 어떤 얘기가 좀 나왔는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이제 주로 이제 지금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고당한 당사자 분은 이제 원래 발언 게 있었는데 원래 있었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이제 또 직접 하기는 또 신분도 노출되고 뭐 또 여러 가지 사정상 이제 다른 이제 노조 관계자가 대독을 했는데 예. 근데 이제 대독하신 분도 이제 내용을 하니까 약간 울컥하시고 좀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구청 앞에서는 공단의 이제 부당 노동 행위 그리고 갑질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했고 얼마 전에 이제 방송하셨던 이사장 관련해서도 네. 그 부분도 이제 좀 짚었던 내용도 있고요. 저게 누가 짚은지를 얘기해 주셔야지 지금 고소고발을 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난 안 해. 아내 때문에 본인 나도 전에 들었어. 자기는 아내 때문에 그 얘기를. 근데 그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군지만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아, 진보당 이제 조직국장이 이제 그 위원장이 이제 가정사정으로 못 오셔가지고 진보당 이제 조직국장이 와가지고 네. 이제 그 발언을 했고 진보당은 잘 들으십시오 이사장님. 진보당 조직국장이었답니다. 진보당은 이제 현수막 또 이제 아 건답니까? 걸었어요. 아 이유 걸었습니까? 네. 못 봤는데. 아, 못 봤는데 연희동 쪽에. 구청 앞에 아, 개점을 제가 했어요. 저쪽으로 와서 못 봤구나. 이게 이제 개점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단 거기 문화체육회관 앞에 가가지고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제 공단에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늘 그렇잖아요. 또 투쟁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고 좀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지역에서 함께 하니까 투쟁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분들의 이제 걱정보다는 저는 불안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래도 일자리인데 불안하고 또 그 내부에서 어찌됐든 행하는 모습을 지켜본 입장에서는 아마 불안에 더 가까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겠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책임지는 사람들이 그렇죠. 책임을 정말 지고 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이렇게 물러나거나 어떤 뭐 이렇게 된다라면은 뭐 그냥 일을 하고 이걸 뭐 굉장히 지지할 텐데 혹시나 뭔가 이게 후지부지 되고 뭐 그 사람은 그대로 있고 이러면은 이제 지금보다 그렇죠. 더 힘들어질 거라는 불안감이 그렇죠.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다들 임기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게 여러 가지 들리는 길어질 거다. 이야기로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제가 대책위원장 공동을 하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이 싸움은 이제 승리로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가 뭐냐면은 한운영 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뭐 그거 말고 방송했던 거 말고 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양반이 이분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뭐가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리를 물러나야 되는 이유가 이분을 예를 들면 그 양반의 말에 따르면 날려버릴 수 있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어서 근데 무슨 얘기인지 나한테 안 해줬지. 그래서 네. 저는 사실 이건가 나중에 알고 나서는 이거였나 그러고 전화해서 물어봤거든요. 이게 아니래.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뭐 문제일 수 있지만은 이제 오늘 이제 이야기한 것 중에 샌드위치 강사 강의 관련해 가지고 진짜 깨알 같은데. 이제 이게 그 저번에 지회장님 오셨을 때도 우리가 이 얘기 안 했었던 거잖아요. 방송하기 너무 깨알같이 작아서 이게 되게 이거 방송해야 되나 말이나 싶은데. 근데 깨알같이 그분들이 여전히 이걸 진행시키고 있고 이거를 지금 고정시키려고 그래요. 이 클래스를. 그래서 이제 보면은 내용이 샌드위치 강사가 와갖고 강의를 하는 것까지 문제 없는데 이 강사에게 강사비를 지급하는데 지금 전 의원 우리가 보통 보면 공무원 이제 강사 지급 기준이 있잖아요. 네네. 전 의원도 가면은 일반 2급 정도 돼요. 2급 정도 되죠. 네. 일반. 2급. 그래서 1시간에 얼마, 그 다음에 1시간 추가하면 그 금액보다 좀 줄어들어서 아마 우리가 2시간 정도 강의를 하면은 한 36만 원인가? 이 정도를 받아요. 저도 그 정도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일반 그렇죠. 2급이 대체로 네.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국회의원이나 장관급이나 회사 사장급. 그리고 그다음에 뭐 언론에 많이 노출됐던 인물. 학회장 같은 정도. 학회장. 교수도 아니고 학회장 정도 돼야 돼요. 그렇지, 그렇죠. 뭐 이 정도쯤 돼야지 소위 말하는 이제 일반 1급이 아니라 특 1급이 있어요. 맞아요. 특 1급은 그 1시간 40만 원. 음. 근데 이제 여기에 재밌는 게 제일 하단에 이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샌드위치 강사가 그래도-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자인가? 샌드위치 협회장인 거죠. 근데 뭐 예전에 근데 김재동 강사에 비하면 조금 주셨네요. 그렇게까지 주고 싶지 거기는 뭐 이제 않으셨을까요? 거기 연예인으로 데리고 왔을 테니까 그렇죠. 그거는 저는 약간 연예인으로 데리고 온 거고 요거는 약간 아니 기준이 그 정도의 실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더라고. 그때 우리가 아니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음. 자 특 1급도 저는 이제 이해가 안 되지만 아까 네. 이제 뭐 그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앞서 말한 것 중에 1시간은 40만 원. 그럼 1시간 추가를 하면은 이 40만 원보다 줄어들어요. 줄어- 그렇지. 그렇죠. 60 네. 아니면 65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뭐 이제 3분의 2 40만 원 뭐 하면은 이제 뭐 35만 원, 그다음에 1시간 더 뭐 30만 원, 30만 원 뭐 그렇게 뭐 이런 식으로 네. 돼요. 네. 근데 이분은 4시간을 한 걸로 해서 40만 원, 40만 원, 40만 원, 40만 원. 와.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고 이제 자료를 요청해야 나 그렇게 되겠죠. 받고 싶다. 그래서 한 번 하고 160만 원 받고 또는 또 하나는 이제 직원 워크숍이 있었는데 샌드위치를 식사를 그 청중가 뭐 어디 충청도가 여기가 계시거든요. 여기서 공급받았다. 약간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분이 서대문구 사람이면 뭐 저는 뭐 그럴 수 있지. 약간 이런데 너무 먼 곳에 하시는 분에 그거를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뭐지 그랬는데 뭐 이사장의 지인이라고. 저는 그 이 이사장님이 왜 이렇게 어찌됐든 구청장님이나 그 산하에 있는 모든 공무원분들의 의견에 반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충정심도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이렇게 말하면 그죠 어떠한 똥꼬집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집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왜 제어를 못하는지 저는 이제- 이런 소식을 듣고 의회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 정도까지면은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이제 서대문 형무소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우리 8.15 행사를 네, 했잖아요. 네, 네. 서대문 형무소에 이제 예전에 이제 일제시대 때 틀밥이라는 게 있었대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언뜻 들었어요. 형량과 노역에 따라서 밥의 양이 달라지는. 달라지고 어. 깎고 하는 그래서 게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틀밥 체험을 체험. 하는데 이 강사가 샌드위치 강사. 틀밥을 하러 왔어. 틀밥을 하러 왔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틀밥을 하면 거기서 괜찮지. 그럴 수 아니, 있죠. 요리사니까 할 수 있지. 그 틀밥이 뭐 그렇게 어려운 틀밥 거는 아니 틀밥을 하는 요리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긴 그러네. 모든 요리사가 뭐 일식 하는 분도 할 수 있고 한식 하시는 분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뭐밥 자체 양을 줄여서 이제 뭐 조절하는 거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리고 엔드 한 다음에 샌드위치. 그 당시에 샌드위치를 먹었나요? 그래서 지금 신구 조화를 얘기하면서 틀밥 체험과 샌드위치를 그럼 먹는. 지금 샌드위치 말고 다른 거 하지 않나요? 더 다양한 다른. 그러니까 샌드위치 뭐 우리랑 상관도 없는 뭐 상관없는. 이건데 어쨌든 결국 그 샌드위치 강사를 부르기 위해서 틀밥 체험과 샌드위치를 엮어서 강의를 하는. 아니 그래서 뭐 지금 말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이렇게 이 현영 이사장이 어쨌든 뭐 뉴라이트 관련된 뭐 이따가 좀 얘기하겠습니다만 그것도 사실은 지금 블라인드라고 하는 직장인들 그 뭐라 그러죠? 그 대나무숲 같은. 대나무숲 같은 게시판 게시판이죠. 거고 익명 게시판이잖아요. 거기에 올라와서 하시는 것도 알게 된 건데 지금 얼마 전에 회의할 때 그 내용을 누가 정리를 쫙 해가지고 올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나 두 번째에서 회의를 시작하면 일단 휴대폰을 다 걷는데요. 그 휴대폰 딱 걷고 이게 뭐 이분이 통신 계열에 있으셔서 맞아요. 아니 몸에 전파가 나오니 아니 위험하니까 그것도 그거지만 뭐 걱정해서 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핸드폰 걷는 것도 아니, 좀 걱정을 그런데. 해서. 아유. 직원분들 걱정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뭐 하냐면 직원들이 메모하면 그거를 뭘 한대요. 뭔가 이렇게 안에서 자기가 했던 이야기를 쓸까 받아 적는 줄 알고 화를 낸대.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되게 문제를 많이 삼거든요. 이분이 너무 좀 이렇게 강압적으로 얘기한다랄지 뭐 그런 얘기들이 계속 있는데 그걸 받아 적는 거 자체가 그런 거를 받아 적어서 외부로 유출시킨다고 생각하는 건지 굉장히 화를 내는다. 예전에 박 전 대통령은 안 적으면 말하겠는데 그런 말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적자 생존. 그, 적는 자만 살아남는다. 그것 때문에 감옥 갔잖아요. 그래서 그걸 배워서 아니 그러니까 저는 다 좋은데 이렇게
저희는 밖에 있는 저희도 여러 가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접하잖아요. 그렇죠. 그 의회에서는 더더욱 잘 많이 아실 텐데 의회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업무 보고 때도 나온 적이 없고 맞아요. 구정 질문도 한 적이 없고 그러게요. 과연 의원님들은 이걸 묵고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함께 동조하는 것인지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거든요. 월간 주의사 갈 때도 주의사 부원 같은 경우가 좀 이렇게 먼저 그쪽 이야기 또 할 때도 네. 좀 뭔가 아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의회에서도 지금 이제 차제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 의혹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저는 서대문 구의회 차원에서 좀 도시관리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진상규명특별위원회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전에 제가 이제 7대 때 재개발 재건축 특위를 그렇죠, 했듯이 이렇게 문제가 대두될 때는 이게 뭐 한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뭐 기강의 문제도 있고 필요하니 저는 의원님들 항상 뭐 멘트 많이 하셨잖아요. 관리와 견제라고 하셨으니까 감독과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한 번은 다뤄주면 속해 있는 지금 현재 도시관리공단에 계시는 분들도 명백하게 흑과 백이 다르니까 그렇죠. 편하실 것 같고 또 주민들 또한 대체 뭐야 어떤 게 진실이야 아니 주민들이 저한테 어떤 게 진실이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원이면 자료 요청이라도 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저도 조심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한쪽 말씀만 들어서는 전달하는 게 또 오해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주의원하고 이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우리 그 당원이 이걸 먼저 접하시고 저희한테 요청이 왔고 그래서 함께 그때 이제 참여도 하게 되고 이제 의견을 저희가 이제 수렴하는 입장이었는데 그래서 주의원하고도 이야기했더니 지금 주의원도 자료 요청을 한 게 있더라고요. 대체 그런 내용들 관련해서 네, 이제 알아야 되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니 그럼 그거에 대해서 확인할 게 제일 빠른 게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잖아요. 우리보다는. 그래서 뭐 전체 자료를 볼 수 있는 것이니까 하고 좀 전에 차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거에 대해서는 의회 자체에서 뭐 당을 떠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권리의 문제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까지는 이제 공단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화체육회관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뭐 수강료나 뭐 이런 걸 받긴 그죠. 하지만 그렇죠. 사실상 그 공단 재정에서 미미한 부분이거든요. 대부분 다 우리가 전출금이라고 해서 공단에 이제 공단에 내려주는 우리가 거니까. 예산을 주는 거기 때문에 더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단도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이 진상규명을 있겠죠. 예. 통해서 밝히고 이거는 좀 잘못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공단에서 뭐 예를 들면 임단협 정도라면은 그 공단과 이제 소위 말하는 구청이나 그 사측이 풀어야 될 문제긴 하지만 이거는 갑질 문제라고 하는 또 그쵸.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의회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의 뭐 예산 심의나 감사 때는 공단 오면은 그냥 훅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이번에는 확실히 한번 진상규명위원회 같은 거를 좀 발족시켜가지고 제대로 한번 좀 들여다봐 주시는 게 구의 역할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약간 보는 게 특히 이제 우리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 그것도 있었잖아요. 그 도시관리공단이 주민참여예산의 규모가 엄청 커. 근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거. 그러니까 저도 몰랐어요. 저. 근데 사실 이런 거가 지금 보면은 뭔가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게 막 약간 감시가 안 되고 있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그러니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지금 그전 청장님과 지금의 청장님이 보는 관점이 다른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예산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보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 어찌됐든 그 예산 편성은 넣어야 되니 그쪽으로 빼는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더 눈길이 가지 않는 곳으로 저는 느낌이 이제 그런 걸 받았고 또 저희가 활동할 시기에는 주연도 그렇고 차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걸 보다 보니 세미를 봤는데 지금 의원님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 들여다보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지금 밝혀지지 않았던 것 같고 그때 우리 방송하러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그쵸. 물어봤거든요. 의원님들도 물어보고 아니 뭐. 그러니까 그걸 솔직히 도시관리공단을 세밀하게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순서가 루틴한 일을 그렇죠. 하니까 네. 여기에 별로 뭐 이상한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보기 그것도 때문에 그냥 업무가 과중하게 가고 있고 왜 니네가 이 업무를 왜 니네가 해? 구청이 할 일을 왜 니들이 하냐? 그렇죠. 네. 각 부서에서 할 일이 왜 거기까지 넘어가지? 산발되어 있지? 이게 정리는 필요하다. 이런 건 몇 번 지적은 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그동안 그냥 방만하게 갔던 게 이제 지금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좀 전에 네. 말씀한 갑질 부분도
저는 도시관리공단이 첫 스타트가 되겠지만 이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런 부분은 자연사박물관, 저희가 있을 땐 자연사박물관을 제가 행감 때 많이 했는데 자연사박물관, 보건소 다 문제가 있다는 게 지금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기회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분들의 처우 개선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연사박물관과 보건소는 우리 주민들이 항시로 들락거리는 곳이에요. 그쵸. 그럼 그분들의 역할도 중요한 만큼 그분들에 대한 관리 감독도 필요해요. 근데 그동안 그런 걸 하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부분도 있으니 그거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하면 되니까 이번 기회에 특별위원회를 좀 만들자. 좀 네, 그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청도 관리감독 이제 주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포포카페 그 주차장.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그때 차 의원 없을 때 우리 이야기했었나요? 맞아요, 주차장. 맞아요. 그 주차장을 구청에서는 공단이 무능력해서 운영을 잘못한다, 문제가 있다 했는데 그래서 구청이 가져갔대요. 맞아요. 직영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공단이 할 때는 한 명이 그거를 했는데 지금 10명이 안 돼요. 일자리를 아니, 창출했잖아요. 아니 이게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차 의원님 일자리를 거기만 하는 건 창출했잖아요. 아닐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응. 팩트 체크를 해야 아마 되는데 다 할 거기는 건데. 아니고 구청에 있는 게 1공형, 저기 그 거기가 2공형, 그리고 저희 구청 뒤쪽이 3공형인데 거기를 아마 10명이 할 겁니다. 아니 근데 그리고- 그거는 그거 조금 이제 잘못된 게 아, 그래요? 원래 이제 1, 2 뭐 이런 정도 2개 정도는 애초에 이제 구청에서 관리했던 거잖아요. 구청 그 주차장 같은 경우도 그 뭐죠? 그 근무하는 애들 용역 아니 공익. 공익 뭐 이런 친구들도 같이 이제 하면서 그랬죠. 했던 거고. 근데 이거를 그 이제 포포카페 거기는 한 명이 이제 운영하는데 관리하는데 그걸 뭐 이제 무능하니 어쩌냐면서 공단에서 가져갔는데 근데 그거 나 기억나. 무능한 그 약간 서울성원이 물어봤거든. 예, 예. 당신들이 무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무능하다는 걸 인정하냐라고 얘기했는데 인정하더라고. 아무 대답을 못 하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서 말하시는 나는 그러니까 답답한 게 우리 의원님들이 무능함의 기준이 뭐예요? 이게 그것보다는 어쨌든 이제 그러면는 유능한 구청이 유능한 가져갔으면 구청 거기도 한 명으로 그러니까. 운영을 해보면서 근데- 유능한 걸 보여야죠. 그렇지. 근데 유능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유능하면 주차비도 올리고 그래서 제가 그것도 물어봤어요. 주차비도 부서한테 올라가고. 했더니 비싸더라, 하시는 주차비. 말이 비싸다니까 저희 음. 커피 한 잔 마시고 깜짝 놀랐는데 이유를 제가 여쭤봤어요. 담당자에게. 우연히 만났어요. 우연히 내가 어디 장례식장에서 만나서 우연히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비싸요? 그랬더니 10명이라서. 이제 많이 말씀은 주변에 식사로 하시러 오신 분들이 그곳에 주차를 하고 식사를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안 돼요? 커피를 많이. 근데 저는 그 말에 너무 어이가 없던 게 공영주차장인데? 공영 주차장이잖아요. 공영주차장 그런 거 아니야? 개인의 운영하는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건 또 무슨 말이야. 근데 되게 논리가 신박한데? 아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게- 포포 카페가 사실은 주변의 상권을 살리는 의도가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그들만의 리그로 가버리는구나. 그래서 또 누가 또 사진을 찍어서 페북에 올렸어요. 공사한다고. 저는 지금 처음이니까 이게 이렇게 오시지. 그것도 그래요, 맞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시설 더 번성한 거 보죠. 그 정도 선이 딱 그 번성할 수 있는 지금 그 최대 실수익 공간인 것 가능성이 높죠. 같아요. 그곳에서 편의 시설에 대한 투자는 할 수 있겠죠. 주민들이 와서 편하게끔. 근데 이걸 더 확대하고 확장성은 그만해야 될 것 같고 또 그 공간에 선택과 집중이잖아요. 우리가 굳이 그것만 고집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끊임없이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오는 길에도 잠깐 봤는데 이제 웨딩 촬영, 임산부든 촬영도 거기서 해주더라고요. 이제.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접수하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촬영을 위해서 그 좋은 자연 배경이 촬영이 아니라 인위적인 스튜디오가 이제 돼버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투자가 어느까지가 끝일까? 이게 처음에 데크 할 때 지금 계신 총장님이 너무 자연을 훼손한다고 하셨거든요. 데크를 끝까지 다 왜 그 맞아요. 네. 무장의 길 해가지고 하다 네, 보니 네, 너무 파손을 많이 한다 자연을 그런 말 하셨는데 지금 청장이요? 네. 그러니까 청장님이 저 좀 시작할 때 그 자락길을 한 건 맞아요. 근데 문 청장님 계실 때 이 데크를 다 계속 맞아요. 예,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요즘 보고는 아 여기에 이런 또 이제 스튜디오까지
와서 본인들이 자연스럽게 촬영할 수 있게 자리는 제공해주고 스몰 웨딩을 할 수 있게는 해줄 수 있지만 그렇죠. 이제 사진까지 찍어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거, 개인 사업자가 그 주변에다 건물을 임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구청에서 해버리는 결과잖아요. 그럼 좀 있으면 구청에서 진짜 식당도 살겠어. 여러 개를 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 주변에. 이미 뭐 이제 샌드위치가 이대에서 파는 샌드위치에서 뛰어다가 네, 여기서 맞아요. 팔고 있잖아요. 맞아요. 국가명품에서 팔고 어쨌든 있고 그걸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네, 도시관리공단이 그러니까 이게 공단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가는 결국 건데 이제 공단 관리를 하는 이제 구청에서 네. 공단에게 이제 뭐 무능하다는 얘기도 가끔 하고 뭐 이러는데 네. 이렇게까지 이제 일을 벌리고 있는 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처사라는 거고. 저는 약간 공단 입장에서 되게 뭔가 자존심 상해되고 공단 직원들이 지금 기분 나빠야 할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너무 그 이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아니지 자체도 이사장님은 니네가 무능하니까 유능한 내가 바꿔 나갈 거야 이거 아니실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직 업무 파악도 좀 덜 되신 부분도 있잖아요. 본인은 다 됐다고 아니, 벌써 1년이 넘었지 1년 않아요? 넘었는데 아니 근데 구호에 왔을 때 결국은 그러니까. 그거는 본부장님이 주로 아니 근데 그러신 거고 아니 이사장도 다들 잘 못하더라고. 이게 이사장도 있었고 다 본부장이 있었는데 본부장만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막히면은 부서장 이렇게 했던 그걸 잘 거예요. 못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아니 그래도 정책부장관까지 하셨는데 그것도 그 미래부에서 국장급 정책부장을 네. 하셨는데 그렇게 못 하셨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미래부에서 했었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일단 이 정도 조금 정리하고 제가 계속해서 그 도시관리공단 관련된 이런 지금 비상대책이 아니면 공동대책이 관련된 내용들은 지역 대책이. 지역 지역 대책이 대책이. 이와 관련된 내용들 등등등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달을 해드리고요. 또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좀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좀 내용들 같이 만들어 나가겠다는 약속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우리 한운영 이사장의 뉴라이트 전략에 대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